다섯 번째 이어서 사이코패스의 지리적 프로파일링의 이제 속임수. 이춘재가 일본 국도를 건너가고 다섯 건을 연쇄적으로 저질렀잖아요. 자, 유영철 아시죠? 유영철은 한강이 이렇게 서울을 강남, 강북을 이렇게 수평으로 가로질렀잖아요. 유영철은 강남과 강북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범행을 했다. 그리고 유영철도 1차 사건을 자기 집에서 한강을 건너가 가지고 1차 사건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정남규도 한강을 기준으로 이제 위아래 북쪽 남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범행을 했다. 이춘재도 일본 국도를 기준으로 좌우 서쪽 동쪽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범행을 했다. 자, 유영철, 정남규, 이춘재 이 셋 다 이 부분에서 비슷하다. 왔다 갔다 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런데 여기에 가서 이제 그 강호순 있잖아요. 강호순은 좀 한층 좀 더 진화된 놈이라 지리적 프로파일링이 좀 더 어려워요. 얘는 추적이 좀 힘들어요. 왜? 이놈은 머리를 좀 더 써가지고 납치 장소가 중구난방. 납치 장소가 중구난방이고 지역도 다 틀리고, 그리고 이놈이 웃긴 게 머리 쓴 게 뭐냐면은 실종된 그 위치와 유기 장소가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납치해가지고 남쪽 끝에다가 이제 유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갖고 강호순이가 요 놈이 굉장히 교활한 놈이다. 그리고 이춘재, 유영철, 정남규. 이춘재는 일본 국도를 이제 왔다 갔다, 그리고 유영철과 정남규는 한강을 기준으로 이제 왔다리 갔다리 지리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한 것과 강호순의 그 중구난방 납치와 유기 장소는 정반대. 그리고 이제 설정을 한 것은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속이기 위한 이건 속임수다. 그런데 이 네 명이 그 검거되는 것도 좀 웃기죠. 잠깐 얘기해 드릴까요? 유영철은 출장 마사지 업주한테 꼬리가 잡히고 경찰한테 검거된 후 탈옥을 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청소를 깨끗이 하죠. 그래가지고 전리품을 경찰이 하나도 얻지 못했다. 정남규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집에 침입을 했는데 그 남자를 죽이려고 하다가 역으로 그 남자한테 격투 끝에 제압이 당했다. 그래갖고 시민이 경찰한테 정남규를 넘겼는데 경찰이 또 놓치죠. 그래가 다시 잡았다. 그리고 강호순 같은 경우는 얘는 더 웃긴 놈이죠. 재산이 9억이나 되는데 이제 하지도 않던 짓을 한 거죠. 이상한 옷 입고 이상한 가발 쓰고 이제 황당하게 차려입고 여대생 카드로 70만 원을 인출을 하려다가 이제 꼬리가 잡혔죠. 그리고 이춘재는 전처가 이제 찔러가지고 잡히고, 한국이나 외국이나 이제 사이코패스들이 본인 스스로 이제 이상한 짓을 하다가 많이들 잡혀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얘네들은 스스로 까불다가 실수해갖고 잡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수를 안 하는 놈들이 있어. 얘들은 안 잡혀. 조금만 주의하는 놈들은 안 잡힌다. 다시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지리적으로 와가지고 그 지역에서 일본 국도를 기준으로 서쪽 마을에서만 5건이 일어났으니까 범인은 동쪽 놈이다라고, 이제 동쪽에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면은 수사 범위가 굉장히 많이 좁혀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 언론에 나온 그 사건이 표시된 지도 있잖아요. 여기 방송국이나 이제 신문사에서 공개된 그 자료들을 보면은 지리적 프로파일링이 안 돼요. 원래는 1차서부터 5차 사건이 일본 국도 기준으로
모두 서쪽에서만 발생을 하는데 그 언론사에 그 공개된 지도를 보면요. 2차 사건이 1번 국도 오른쪽 동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 프로파일링이 안 되는 거죠. 순서가 뒤죽박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하려면은 그 언론에 공개된 언론사 그 사건 지도를 보고 하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구독자분들도 만약에 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언론사에서 공개된 그 사건 지도를 보고 프로파일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냥 대충대충 찍어 놓는다니까요. 그럼 지리적 프로파일링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경찰 손이 타야 돼요. 그러니까 경찰 손이 탄 그 사건 지도를 봐야 그나마 이제 프로파일링을 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춘재가 검거되기 전에 인터넷에 공개된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그 지도를 보면은 프로파일링이 안 됩니다. 사건이 동쪽 남쪽 엉터리로 섞여 있기 때문에 프로파일링이 되는 거는 그 화성 본부에서 공개한 사건 그 지도 사진 2장 그거만 프로파일링이 돼요. 경찰 손이 타야 돼요. 근데 경찰이 공개를 안 해. 자, 그럼 당시 경찰은 화성 범인을 어떻게 추적을 했을까? 당시 경찰도 화성 범인이 동네 놈인 거 알고 있었죠.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시신을 동네 구석구석에다가 숨겨놓았는데. 그리고 범행 시간이 범인은 동네 놈이다를 이제 겨냥하고 있잖아요. 아니 11시 12시에 범행하고 어딜 가. 동네 놈이지. 그걸 아는 당시 형사들이 촘촘하게 그 저인망 수사를 했는데도 이제 잡아내지 못했다. 왜? Why? 혈액형이 B형이다. 세상 없죠.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지. 이춘재는 혈액형이 O형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추정하기로는 2차 사건에서 그 현장에서 그 발견된 그 담배 꽁초 있죠. 거기서 B형이 나온 것부터 꼬였다. 야, 어떻게 그 담배 꽁초가 그 유류품을 버려둔 그 사이에서 담배 꽁초가 이렇게 구겨진 게 발견이 됐냐. 근데 거기서 B형이 나왔단 말이야. 첫 번째, 이춘재가 고의로 다른 사람 꽁초를 가져다 놨나? 두 번째, 담배 꽁초가 O형인데 당시 국과수에서 B형으로 잘못 감식을 했을 수도 있다. 그 저번 주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방송한 그 부산 농수로 사건 그 범인 유전자가 2000년에는 범인 혈액형이 A형이었는데 2019년에 19년이 지나서 다시 감정을 하니 혈액형이 O형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2000년에 검사한 게 A형이었는데 2019년에 다시 했더니 O형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 잠깐 또 부산 농수로 사건 이야기를 해보면요. 그 여성분이 농수로에서 팔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굳어가지고 발견이 됐잖아요. 다리도 이제 굽힌 상태에서 발견이 되었다.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면은 그 여성분이 너무 놀라서 이제 팔이 순간 이렇게 경직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농수로에서 이렇게 발견이 됐거든요. 그 농수로에서 던져진 거란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던져졌는데 그러면은 이렇게랑 이렇게 그리고 다리가 굽혀진 상태면은 범인이 등 쪽이랑 이렇게 안아가지고 집어 던졌다는 얘긴데 시체를? 그게 아니라 그 여성은 이렇게 그리고 다리도 굽혀가지고 뭔가 이불이라든지 포대기에 쌓여 있다가 그 포대기에서 이렇게 휙 해가지고 던져졌다. 그래서 이렇게 다리도
접혀져 갖고 이렇게 굳어졌다 라고 한번 추정을 한번 해봅니다. 쌓여 있다가 농수로 던져져 있다. 그래서 그런 모양이 나왔다. 분명히 차로 시신을 실어갖고 유기했는데 범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쌌겠죠. 그 쌓여 있지 않은 상태에서 던질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쌓여 있다가 던져졌으니까 이런 모양이 나왔다. 그 사건도 한번 파봐야겠죠. 다시 부산 농수로 사건이 2000년에도 혈액형이 틀렸는데 80년대 혈액형 검사가 지금 같아서는 솔직히 당시 국가수를 믿음이 안 가요. 그 2차 사건에서 그 담배 꽁초 그 B형 나온 거랑 7차 사건에서 또 그 범인이 수원행 버스를 타면서 그 담배를 핑크까지 이제 겹쳐져 가지고 범인은 B형이다. 그리고 수원 사는 놈이다. 이제 이 부분에서 또 이제 다시 한번 완벽하게 꼬였다. 아쉬운 부분이죠. 그 8차 사건에서 이춘재가 만약에 진짜 술을 먹었다면은 그때 잡아냈어야 되는데 술 먹고 그 짓을 했는데 그걸 못 잡아냈다는 게 이 B형 때문에 그래. B형 때문에. 그 전쟁을 할 때 그리고 뭐 사업을 할 때 아니면 정치를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죠. 역정보. 역정보에 당하면은 그냥 전멸한다. 메가더 장군이 그 영덕 그 장사리에다가 이제 한국의 그 학도병 720명을 이제 미끼로 밀어놓고 미군의 그 주력은 인천 상륙작전을 펼치는 역정보를 흘려가지고 속임수죠. 그 역정보 그 속임수가 이제 사건으로 오면은요, 그 역정보가 범인들이 수사에 혼선을 주기에 흘리는 계략. 이춘재가 8차 사건에서 술을 먹은 상태에서 장갑이 없다고 양말을 손에 끼고 들어가서 범행을 하고 팬티로 주변을 싹 닦고 다른 팬티 입혀놓고 옷 입혀놓고 이불까지 덮여놓고 나오는 놈인데 다른 화성 연쇄 사건에서 이춘재의 속임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순진한 거죠. 저는 사건마다 이춘재의 계략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이제 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이춘재가 이제 수면 위로 뜨면서 이춘재 단 한 명으로 인해 가지고 15건의 살인 사건과 30여 건의 강간과 강간 미수 사건 총 45건이 한 명이랑 이어졌잖아요. 그러면 현재 그 국내 미제 사건 중에 다 떨어져 있는데 서로 연결되는 사건이 없을까? 그 미제 사건마다 공통점 연결고리를 찾아가서 이제 이어갈 수 있잖아요. 왜냐 화성 연쇄살인 사건도 막 스타킹 뭐 재갈 그리고 뭐 팬티를 씌우네 뭐 이런 걸로 공통점을 찾아갖고 이었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다른 미제 사건도 연결지을 수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촉으로 내륙에도 이춘재 같은 놈이 당연히 몇 놈 있죠. 몇 놈 있고 확실한 거는 최근에 제주도에 활동하는 한 놈이 있다. 요즘 제주도에서 사건 일어나는 게 얄딱부리한 사건들 너무 많이 일어나요. 오늘의 그럼 요약은 첫 번째 화성 8차 사건은 이춘재의 계략에 완벽하게 당했다. 두 번째 고유정은 친아들을 위해서 두 걸림돌 의붓 아들과 전 남편을 제거하고 이제 파괴하였다.
사이코패스는 아니다. 세 번째, 가족이 갑자기 실종되면은 누구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이 최대한 현장으로 달려가서 수색을 실행을 한다. 네 번째, 항상 역정보, 속임수를 경계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인간을 믿지 마라. 인간을 믿으면 안 돼. 마지막으로 미국의 연쇄살인범, 사이코패스죠. 이춘재 같이 사디스트인데 앞에 추가로 붙어요. 궁극의 사디스트. 데이비드 파커레이. 연쇄살인범 이름이 데이비드 파커레이예요. 이 사람이 남긴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남겼냐? 모든 남자들이 여자 성노예가 얼마나 재밌는지 알면 여자의 절반은 누군가의 지하실에 묶여 있을 것이다. 이 데이비드 파커레이의 라디오랑 오디오 테이프는 현재 3천만 원의 경매에 나와 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